격차 7%, 22%, 김, 도깨비 지지율. 정말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게 나올까? 그 전에도 계속 나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구나. 자, 그럼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일단 냉탕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갤럽이 이 금요일 되면은 정기 조사를 내놓죠. 그 전에는 갤럽이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에서도 격차가 크게 나왔습니다. 갤럽이 일단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51%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은 여전히 8%. 자, 51대 29면은 격차가 무려 22%포인트에 달하죠. 선거 이제 18일 남겨놓고 22%다. 이러면 선거 포기해야죠, 사실상.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조사가 있으니까 제가 과연 진짜 민심이 뭐냐? 이것을 오늘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일단 갤럽 조사를 소개해드리면은, 이재명 51대 김문수 29. 그래서 격차 22%포인트. 이재명 지지율은 이제 갤럽 조사에서 50%를 넘긴 곳이 강주, 전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 그리고 인천, 경기, 이 경기 도지사를 한 이 지역, 그리고 서울이 50%, 그리고 연령별로는 40대, 50대에서 73%, 65% 이게 지지를 몰아서 받아서 이 전체가 51%가 나왔다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48%를 비롯해서 70대 이상, 60대에서 40%를 넘겼다. 자, 이런 조사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일부 또 언론에서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최초로 50%를 돌파를 했다. 그리고 또 87 체제 이후에 조사를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갤럽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 대선 직전 조사에서 이렇게 일종의 이 의미를 상당히 부여를 하는 그런 호조가 서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게 냉탕이죠. 온탕은 완전히 다릅니다. 충분히 골든 크로스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대역전되는 그 상황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조사도 오늘 같은 날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소개드린 냉탕 여론조사, 여기는 한국갤럽인데 조사 방식이 전화 면접원이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 적어서 집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온탕 여론조사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놓은 이 여론조사는 ARS 자동 응답 방식이죠. 기계가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지지율 격차가 22% 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물어보는 거고, 이것은 ARS 방식인데, 이 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 여기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무선 100% ARS 방식. 자, 여기 보면은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좀 전에 여기는 22% 갤럽은. 그런데 이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는 이재명이 45.8 앞서기는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38.8, 45.8 대 38.8, 7% 포인트 격차밖에 안 나죠.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난. 오늘 같은 날 이 두 가지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그래서 대선 판세가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일 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과 동시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조사를 의뢰를 한 데일리안의 분석입니다. 특히 서울과 TK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타났다. 앞서기도 했다는 겁니다. TK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 이 성부초가 되는 서울 지역에서도 이재명을 앞서는 결과도 나타났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세대별 60대 이상에서도 앞섰습니다. 이재명은 아예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세대별 지역의 좀 변화 초반에 이제 맹추격하는 그런 조짐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슨 100% ARS 조사인데 45.8대 38.8 두 후보 격차 7.0% 권역별로는 이재명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김문수 후보는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 강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정, 이 조사를 한 여론조사 공정의 대표는 서요한 대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번 조사의 특징적 의미는 지금까지 조사 중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7.0%포인트로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고 나서 오늘이 5째인가요? 오늘 나흘째인가요? 오늘 상황에서 가장 격차가 좁혀졌다. 7.0%.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갤럽 조사에서는 22% 격차다. 자, 그래서 일단 차이는 갤럽은 전화면접원 조사, 이 여론조사 공정은 ARS 기계, 여기는 사람이 묻고 그 갤럽은 사람이 묻고 여론조사 공정은 기계가 묻죠. 자동응답. 자,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의아해서 그 전에 대선에서도 이렇게 그 여론조사 기간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서로 결과가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무슨 현상일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 여론조사 전문가 세 사람에게 오늘 취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30년 이상 여론조사 업계에 있으면서 지금 대표 여론조사 회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굴지의 여론조사에서 본부장하고 대표를 지낸 사람도 있고 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정확한 여론조사 맥을 짚는 사람도 있고 한데 다 이제 최고의 전문가 세 사람을 취재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그 전에도 이렇게 차이 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번 그랬지만은 이번에는 이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3년 만에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돼서 3년 만에 대선이 치러지죠. 그러면은 그 정권을 잃은 쪽의 지지자들은 좀 전면으로 드러내지를 잘 않습니다. 뭐 주저주저하죠. 그래서 그 이제 사이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사이 보수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 보수 일종의 경계선까지 내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ARS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ARS는 중도층은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중도층은 안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도층은 특별한 쪽을 지지를 하지 않죠. 양쪽을 어느 쪽을 지지를 하지 않는데 중도층은 ARS로 전화가 오면은 귀찮죠. 뭐 열심히 뭐 다른 일을 하거나 공부하고 있는데 ARS 전화 와서 기계음이 들리면 귀찮으니까는 중도층은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낮은 응답률을 채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유권자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사 유튜브를 즐겨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ARS 전화가 오면은 다 받아서 응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도층은 사실상 여기서 이제 빠진다는 것이고 이 양쪽으로 딱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계속 이제 그리고 이 ARS 조사도 뭐 전화변조문도 마찬가지지만은 끝까지 다 설문에 응해야지 이게 집계가 됩니다. 중간에 나가버리면은 중간에 전화 끊어버리면 집계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한 몇 분 걸리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듣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그 다 하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도 많고 또 지지하는 그 후보가 확실하게 있다. 분명하게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ARS 조사하다가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치 고관련
청이기 때문에 정치에 그 관심이 많은 청이기 때문에 ARS 조사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뭐냐 하면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응답을 하는 반응 속도가 가령 이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면은 이 전화 면접원을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텀이 있는데 ARS 조사는 어느 후보를 찬성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호 1번이면은 이재명, 기호 2번 뭐 김문수, 뭐 4번 뭐 이준석 이렇게 하면은 이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ARS 조사에서는 그대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뭐냐? 이미 찍을 후보들을 다 정해놨다. 지지할 후보들을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취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ARS가 중요하냐? ARS를 더 초반에 참고를 하느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에 확실히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응답을 해서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재명 45.8 대 김문수 38.8, 7%포인트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ARS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투표장을 간다는 겁니다. 투표하러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후보를 찍기 위해서 ARS에 응하는 응답자들은 투표장에 간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그러면 그 비율이 한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으냐 하니까는 100%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 왜냐하면은 그 작은 응답률이 그 한 자릿수 응답률인데 거기서 응답을 한 사람들은 확실한 찍어야 될 후보가 있는 것이고 그 후보를 찍으러 100% 간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조사에서 무슨 뭐 지지율 뭐 조금 전에 갤럽처럼 이재명 지지율 51%다. 근데 51% 안에는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대선 투표율이 보통 70%라고 하면은 찍으러 가지 않는 30%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 전문가 최고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있는데 여기는 투표장에 갈 사람들이다. 지금 조금 전에 저 여론조사 공정에 나온 이 8%포인트, 7%포인트 격차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실제 투표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판세는 이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판세라는 거죠.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은 이 ARS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저도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 정말 합니다. 그렇겠구나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화조사를 하는 전화조사를 받는 쪽은 전화 면접원 조사, 실제 사람으로부터 면접원 조사를 응하는 응답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조금 전에 ARS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끊어버리죠.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계가 전화 온 게 아니고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그 매정하게 끊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매정하게 끊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응답률이 높은데 그 대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이 섞여 들어가 있다. ARS는 정치에 관심 있고 누구를 찍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갔는데 자, 응답을 할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응답을 할 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꼭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는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물론 여기서 선택할 사람 없어, 모름 이것도 나오지만은 대체적인 경향은 일반 계속 이제 주변에서 계속 뉴스나 이런 것을 보죠. 봤을 때 앞서 나가는 후보를 많이 그냥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내가 찍어야 되겠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그것이 전화면접원 조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앞서 나가는 후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다 앞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재명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설명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내가 이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가 있는데
내가 괜히 이 소수 후보를 뭐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혹시 뭔가 뭐 해코지가 있지 않을까. 그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어쨌든 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내가 투표장에 굳이 가서 누구를 찍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후보를 한 사람을 대야 되면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이제 그건 다 알죠. 뉴스를 계속 접하니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그 사람들도 일종의 이제 편성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그 분명히 생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은 다시 이제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양쪽이 완전히 다른데 그 ARS와 이 그 전화 면접인 조사가 다른데 이게 막판에 갈수록 비슷해진다. 왜냐하면은 무당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선거가 다가오면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양쪽 응답이 이제 비슷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22%포인트 격차가 나는 이 전화 면접은 조사보다는 7%포인트 격차가 나는 ARS가 현재 진짜 판세를 읽는다. 진짜 판세.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갈 사람들이 응답을 한 것과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 응답은 어떤 게 진짜 지금 현재 판세일까요? 그래서 진짜 판세가 ARS 쪽에서 더 가깝다. 이것은 제가 취재를 한 전문가들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이 ARS를 믿어라 이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분석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실제로 만약에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6월 3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투표장에 나갈 사람들이 응답한 것, 진짜 나갈 사람들이 응답한 것, 그리고 안 나갈 사람들도 많이 포함된 이 응답 중에서는 이쪽이 더 가까울 그 결과가 더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투표 오늘 뭐 갤럽 같은 데 보면은 22% 포인트 그가 격차가 났는데 이거 선거 끝난 것 아닌가 이런 말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7% 포인트 격차 굉장히 좁혀진 거죠. 이재명은 지금 3년 동안 그 대선 선거운동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제 뭐 4일째, 5일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좁혀졌다. 그러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도 있다. 실전 측면에서 보면은 ARS가 더 실전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분석을 전문가들을 취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준석이 지금 본격적으로 돌입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한 자릿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지금 여론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화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이 그때 뭐 동탄 모델 해서 본인이 이 총선 때 동탄에 출마했을 때 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틈새를 뚫고 들어가서 당선이 됐죠. 3자 구도에서. 물론 그때 민주당의 후보가 그 어떤 뭐 비리의 의혹에 이제 연루가 돼서 그쪽 지지층이 이준석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동탄 모델에서 3자 구도에서도 본인이 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최근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에게는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완주를 이 지지율로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이준석은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은 민주당 쪽 기존 지지층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완주를 포기를 하면은 뭐 단일화 하든 어떻게 하든 포기를 하면은 그것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 완주를 하지 지금까지 지지율이 이 정도면은 이준석가 완주를 하지 못하면 이준석 변수는 일단 없어지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도 왜 이렇게 이준석이 한 자릿수로 계속되는지 그 원인들을 뭐 다각도로 분석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특정 세대에 한정된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층이 확산이 못 되는 거죠.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준석에 대한 만 18세부터 29세 지지율은 24%. 굉장히 많이 나오죠. 30대 지지율은 14%인데 다른 연령층의 지지율이 2%. 이 정도 2%, 5% 이렇게 거친다. 그래서 확장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뭐 확 올라갈 것도 없죠. 뭐 1월 날 시작되는 TV 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 뭐 TV 토론을 보시는 분들이 방송에 자주 나가서 말솜씨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뭐 호감을 가고 찍어주고 하지 않죠.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자, 그런데 이준석이 과연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TV 토론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갤럽이 발표한 비호감도 조사에서 67%를 얻은 이준석. 자, 이런 것 때문에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김문수 후보에게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